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김 씨는 최근 주차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월세 계약을 맺을 당시 김 씨는 차 한 대에 주차 공간을 약속받았습니다. 월세가 조금 비싸긴 했지만 확실한 주차 공간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야근으로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서 김 씨의 자리에 낯선 자동차가 주차를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무단 주차를 하는 사람은 바로 주차 공간이 없는 주택에 살고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김 씨는 물론 집주인까지 나서서 여러 차례 항의도 했지만 이웃 주민의 무단 주차는 더욱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함부로 견인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말에 김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는 얌체 차량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이 주차 시비 문제는 말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누구든 한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채팅창 들어오셔서 많이 좀 의견 좀 올려주세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백다희 아나운서는 또 주차 시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사실 면허가 없어서 아직 주차 문제를 경험해보지는 못했는데요. 반대로 양원보 앵커는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뭐 원룸, 오피스텔 뭐 이런 데서 혼자 계속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뭐 일상 다반사였죠. 그런데 앞서 저희가 뭐 소개하는 반장픽에서 소개하는 만큼의 뭐 과격한 쪽지를 남기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더군다나 또 제가 이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행여 뭐 시비가 붙었는데 잠깐만 JTBC 뭐 이러면은 저는 상관이 없지만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 혹은 회사에 또 데미지가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죄인 이련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네. 알겠습니다. 대답? 네, 대답 됐죠? 충분히 됐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답이 늦어? 자, 알겠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수고했고요. 자, 오늘 소개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걸 저희가 조금만 각색을 해봤는데 이 기자는 혹시 그런 시비 같은 거 있었어요? 저는 이제 주차 공간이 좀 많은 곳에 계속 살아가지고 그렇게 막 시비를 걸거나 뭐 이렇게 시비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이 김 씨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 몇 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총 4세대인데요. 맨 위층에 사는 집주인과 2층에 사는 세입자, 그리고 1층 사는 김 씨, 이렇게 세 집이 살고 있고요. 반지하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상가 세입자, 이렇게 한 명이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총 4대인데요. 집주인이 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2대를 세입자 둘이 각각 나눠 쓰고 있었습니다. 상가 세입자도 낮에 주차 공간을 이용하긴 했는데 저녁 6시 이후에는 퇴근을 하기 때문에 김 씨와 겹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진짜 주차난이 심각하기로 아주 유명한 동네라고요. 그렇죠. 단독주택도 많고 다가구 주택도 많고 빌라가 많은 주택가 이런 곳이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 여기서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옆에 공간에다가 원래 본인이 땅인 것 같아요. 그 건물을 헐고 주차 공간을 조금 확보했던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뭐 집주인도 아마 여기 좀 되려면 되고 세입자들도 아마 좀 걱정 없이 되려고 했던 건데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지금 사파 나온 것처럼 필로티 구조로 저렇게 딱 1층을 비워놔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런 데는 아무래도 좀 그 관리비 임대료를 좀 더 받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김 씨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주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동네가 주차가 워낙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주차 문제가 해결되면 월세가 조금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월세를 조금 더 내고라도 주차가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건물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주차가 뭐 약간 걸릴 때도 있지만 다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나눠서 잘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약간 그 세입자 가게 하시는 분도 가게가 반지하라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주차가 편하니까 내가 여기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차 때문에 여기에 온 사람들이 그 세입자들이 잘 마음이 통해서 서로 돕고 사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도 방송 많이 하시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알려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주차 시비 같은 거 생기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시죠? 뭐 주차 시비 저는 주로 대중교통만 타기 때문에 주차 시비는 거의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아우, 진짜 얄미워 죽겠어. 아니, 진짜- 박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방금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니, 박준 변호사 알잖아요. 저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거. 알아도 좀 방송 중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가 전혀 그래서-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뒷말이 나오려고 했던 참이었어요. 아, 진짜? 논란이 생길 아, 것 네. 같으면 빨리. 일단 차문 열리고 사과부터 한다고 무조건. 아, 그 얘기 사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정말 우발적인 범죄는 감정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사소한 폭행에서 그치기도 하지만 폭행도 사소하진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그칠 때도 다행이지만 살인까지 이어지는 지금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저거는 2018년도 사건인데 저 이웃지간의 주차 문제로 이 말썽이 있었고 자신의 지금 빗자루 드는 거 보셨어요? 아이고. 예. 아이고. 차를 빼기 어렵게 주차를 했다라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한 나머지 이 옆에 있는 저렇게 빗자루를 이렇게 지금 아내분이 그러지 마 여보 하면서 지금 아이고. 아내도 막 쓰러질 정도로까지 그러네요. 돼버린 거예요. 저런 정도면 사실은 아우 저게 글자 그대로 우발적 범죄가 되는 거죠. 아이고 저 부러졌네 빗자루.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야, 그래가지고 진짜 저런 데서는 뭐 차단기도 이렇게 해보고 네, 못 들어오게 또 이렇게 타이어 같은 거 쌓아놓고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꽃갈 같은 거 해놓기도 맞습니다. 하고. 저는 뭐 주차 시비 같은 거 저도 사실은 우리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전화가 올 때가 있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적 있어요. 전화가 와서 좀 빼달라고 해서 정말 그 새벽에 이렇게 전화가 왔을까? 잘 돼놓은 것 같은데 빼놔라 해서 저 혹시나 제가 좀 선을 밟았나 싶어서 내려가 보니까 문제는 다른 데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 제가 써주는 번호를 착각을 하고 아마 딴 차 전화를 해가지고 어딥니까? 여기 판교 맞습니까? 한참 대화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데서 얘기를 했고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잘해주려고 하죠. 시비 붙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처럼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좀 작은 곳은 이 차단기 같은 거를 입주민들이 동의해서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뭐 근데 그게 지금 적법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비싼 월세를 감수하면서 확실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거잖아요, 이 김 씨는. 네. 자, 그런데 문제가 그 왜 문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차를 내 주차 공간에 세우지 못해서 사달이 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씨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퇴근 시간이 좀 들쭉날쭉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근하는 날에는 자정이 다 돼서야 이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뭔가 낯선 차가 내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해놓는 거죠.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네, 그래서 몇 번이고 전화를 걸면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면서 옆 빌라에서 차 주인이 나와서 차를 빼주곤 했습니다. 진짜 번거롭긴 해도 차를 빼달라고 할 때 빼줬으면 네. 큰 분란이 났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죠. 자, 처음에는 좀 잘 빼줬던 것 같아요. 뭐 이분도 이해가 되는 게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밤에 와서 계속 돌다가 찾다 보니까 하나가 비었어요. 늦게 되고 싶겠죠. 됐는데 처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좀 빼달라니까 바로바로 빼줬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조금 늦어집니다. 늦어지기도. 어떨 때는 12시 이후에 하니까 아이고 내가 술 마셨다고 차키 주면서 당신 운전해서 갖다 놔라. 차를 딴 데. 그 무슨 소리야? 그 불안하잖아요. 운전 그 특약 걸려 있는 것도 있어요. 예. 보험 문제도 되고 접촉 사고 일어나면 책임져야 될 상황도 될 수가 본인이 아닌 사람이 그렇죠. 운전했을 한정 특약 때는. 걸려 있는 그렇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그 차 놔두고 내 차를 공용주차장에 대겠다라고 지금 오히려 본인이 좀 손해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몇 번 있으니까 나중에는 전화를 하니까 아예 안 받아요. 어차피 네가 공용주차장에 대라. 이렇게 좀 심보를 가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저도 이제 기자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늦게 퇴근하잖아요. 이제 저도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는 요즘 저는 제가 사는 곳에는 이제 주차 타워가 있어가지고 여긴 뭐 그냥 딱딱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저도 저랬을 때는 맨날 저는 한 10시, 11시 이때쯤 오면 맨날 누가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한번 진짜 어떻게 할까 막 별의별 생각을 했는데 혹시 JTBC 이럴까봐 제가 그냥 넘어가고 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또 왜 넘어가고 하다 보면 이
약간 사람이 좀 스스로 얄미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쟤 봐라 넘어가 주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 뭐 경고 문자 붙이기도 하고 뭐 신고도 해도 이게 사람이 가만히 해보니까 걔도 뭐 딱히 뭐 방법이 없네, 저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전화도 아예 안 받아버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서 있는 자동차도 다른 사람 또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면 공용으로 쓰는 데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 재산 문제가 민사상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딱히 지금으로서는 바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고 그거를 알게 된 거, 학습을 하게 된 거죠. 저 사람들 해봐야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못해. 아니 나도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런저런 이 경험담들이 많으신지 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잠시 후에 이수진 기자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미안하다면서 바로 달려와서 차를 빼주다가 아, 이제는 뭐 약간 BJR, 배째라 분위기로 가는 이 심리는 뭘까요? 근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남의 그 건물에 세운 차를 견인할 수도 없고 스티커를 붙일 수도 없다라는 건 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남의 땅에다가 주차를 하면 이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빨리 빼주세요. 그럼 네, 그러고 빼줬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래봐도 이 사람들 내 차에 스티커도 못 붙이고 내 차에 해코지도 못하고 견인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나는 버티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정말 매너가 없고 양심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 나중에는 이게 고가를 세워놨는데도 그냥 고가를 치우고 자기 때 차 넣어놓고 전화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사랑혜리님이 딱 그 말씀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 권리가 되죠. 예. 둘리. 이럴 땐 좀 웃어주셔야 돼요. 아유, 뭐 우습습니다. 예. 우습대요. 네, 상당히 우습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분위기를. 괜히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사유지 무단 주차 차량. 이거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다 이거? 애매하죠. 지금 양 변호사님이 일부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예컨대 도로에 실선, 노란색 실선에 주차를 하면 불법 주정차가 됩니다. 뭐 구청이나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견인도 가능한데 정말 사유지예요. 선은 꺼 있지만 그 선은 그냥 우리가 그은 선이지 법적으로 교통법적으로 필요한 도로법적으로 의미 있는 선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유지예요. 사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견인해달라, 불법해달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민법으로, 법으로 따져보면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남의 토지에 살짝 가면서 하루에 그 토지 사용료 정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거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경고 문구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컨대 차를 대면 당신 내 차량이 내 사유지에 불법으로 무단으로 주차가 돼 있다. 여기 하루 차용료는 얼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경고문을 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것도 안 지키면 그만인 거고요. 진짜. 무단으로 좀 옮기다가 만약에 차량에 흠집이 그러니까 생긴다 그거, 그러면 예. 오히려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은 일단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건데. 자, 그런데요. 반가운 소식이라면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유지 내 무단 주차. 이거 뭔가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서요. 마련을 해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사연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지만요. 이런 사연 때문에 민원 제기한 건수가 지난 4년 동안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전국적으로 7만 6천여 건이 접수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국민 분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내년 2월경부터는 뭐 아파트나 빌라 이런 주차장 같은 것들 다른 사람 주차장에 이 주차를 했었을 경우에 범칙금 부과를 하고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뭐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비올라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우리 집 대문 맞고 누군가 차를 버렸는데 그 차량 견인에 10개월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구청도 계속 들락거리시고 주차가 정말 아니라 버리고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 앞에 내 차를 주차해 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그 차도 못 나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아, 그러다가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싸움이 나죠. 알겠습니다.